여러분, 먼 길을 오셨습니다. 드디어 2부 마지막 단원인 문제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앞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그 이해를 견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18문제를 제가 직원 걸로 뽑아왔는데, 문제를 보는 제 기본적인 철학을 여기 한번 적어봤습니다. 아름다움은 단순함에 있다.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단순하게 푼다. 대칭은 단순함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렇습니다. 자연계에 있는 대칭이 단순함으로 가고 그것이 곧 아름다움으로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단순하게 기억해야 오래 남는다. 이거 당연히 얘기입니다. 어떤 복잡한 식을 기억하게 되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간명하게, 단순하게, 간결하게 기억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부터 전기 차기 에너지 보존 법칙이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 번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요 전기자기 보존 법칙이 어떻게 나온 건지 그에 관해서는 앞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되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이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맥스웰 이퀘이션 중에 파라데이의 전압 법칙이 요가 있습니다. 컬 E가 마이너스 파셜 B 마셜 T. 암페어 전류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컬 H는 J 플러스 파셜 D 파셜 T. 이 두 식을 연립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위의 식에다는 H를 곱해요. H 내적을 합니다. 아래의 식에는 왜 H냐? E는 있고 H 없으니까. 아래 식에는 H는 없고 있고 E가 없으니까 E를 내적을 합니다. 좌우에 H를 곱하고 E를 곱해가지고 내적을 해서 빼요. 뺍니다.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십시오. H를 곱했으니까 여기도 H를 곱했습니다. 2를 곱하니까 여기도 와지 2를 곱했어요. 2를 딱 곱합니다. 그걸 뺍니다. 이걸 딱 빼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것은 H 닷 컬 E 마이너스 E 닷 컬 H는 이와 같이 간명한 형태로 바뀝니다. 다이버전스 괄호 열고 E 클로스 H. 일반적으로 우리가 곱셈과 덧셈이 같이 있으면 어느 계산을 먼저 합니까?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하고 덧셈 뺄셈을 나중에 합니다. 마찬가지로 벡터에서도 의적과 내적이 섞여 있으면 의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적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괄호 안 쳐도 E 크로스 H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요 항을 여기 갖고 요 항을 왼쪽으로 옮겨요. 왼쪽으로 옮기면 이것이 됩니다. 이건 놓아뒀어요. 마이너스 2다 J는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놓아뒀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걸 단순히 쓸 수 있습니다. 요걸 어떻게 쓰냐면 이거 쓸 수 있어요. 파셜 T, E 다 T 플러스 H 다 B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밀도죠. 그래서 간명하게 쓰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H 곱하고 여기에 E 곱해서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리면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 나오게 됩니다. S가 포인팅 벡터, U가 바로 에너지 밀도입니다. 특히 포인팅 벡터보다 요 에너지 밀도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에너지 밀도로 나오기도 하고 압력으로 나오기도 하고 힘으로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앞에가 전기적 에너지, 뒤에가 자기적 에너지입니다. 전기 에너지와 자기 에너지를 더해서 둘로 나누니까 전기 에너지와 자기 에너지의 산술 평균에 해당합니다. 자, 1번부터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천천히 잘 읽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평행급한 사이의 간격이 D이고, 평행급판이 있습니다. 이 간격이 D입니다. 정전 용량이 0.3 마이크로페럿인 공기 커피시터가 있다. D일 때 이게 C0가
0.3 마이크로페럿입니다. 자, 이거죠. 그림과 같이 두 극판 사이에 비유전율이 5의 유전체를 절반 두께만큼 넣었을 때 딱 잘라가지고 위에는 상대 유전율이 1입니다. 공기니까. 그 다음에 아래는 비유전율, 상대 유전이 5인 걸 집어넣었다. 절반 두께 집어넣을 때 이 커패시터의 정전 용량은 몇 마이크로 쿨럼이 되는가? 자, 계속하겠습니다. 유전율이 위에는 공기이기 때문에 비유전율이 입실론 R1은 1입니다. 여기 밑에는 5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제가 이 병렬 복합 축전지에 관한 설명을 드렸어요. C가 입실론 R1, 입실론 R2 분모가 됩니다. 1-알파의 입실론 R2 플러스 알파 입실론 Ry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다. 곱하기 C0. C0 값, C0 0.3이네. C0가 0.3 마이크로페럿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1 곱하기 5. 알파가 얼마입니까? 알파가 비율이 0.5죠. 0.5. 그러니까 0.5 이 알파 2가 5네. 곱하기 5 플러스 0.5 곱하기 1 0.3 마이크로페럿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가 얼마 됩니까? 5, 25, 0.5니까 얼마입니까? 2.5에다가 얼마죠? 2.5에다가 0.5니까 3이네요. 3분의 5 곱하기 0.3 마이크로페럿 바뀝니다. 0.1입니다. 그래서 0.5 마이크로페럿이 되겠습니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요걸 공식이 생각이 안 나도 별 문제 없어요. 아, 이게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도 바로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됩니까? C는 C1 플러스 C2분의 C1, C2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간단히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정전 용량이 C0인 숫자가 아니고 문자로 주면은 문제가 더 쉬워져요. 정전 용량이 C0 마이크로페럿인 평행판의 공기 커패시터가 있다. 두 극판 사이에 극판과 평행의 절반을 비유전율이 입실론 R1 유전체로 채우면 커패시터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일단 얘기입니다. 딱 절반이 그러니까 0.5, 0.5예요. 절반을 1이고 상대 유전율이 입실론 R인 걸 채웠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얼마입니까? 이것은 C가 1 곱하기 입실론 R 나누기 0.5이니까 0.5 2R 플러스 0.5가 되겠네요. 1-R 0.5니까 곱하기 C0 분모 문제에 2를 곱합니다. 각각 2를 곱하면 그러니까 2R 플러스 1 C0 같은 거 찾아봅니다. 입실론 나눠졌네요. 1 플러스 입실론 R분의 1 C0 몇 번입니까? 3번이라는 것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3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풉니다. 실제로 이렇게 풉니까? 안 풀죠. 이런 문제는 문자로 주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풉냐? 이런 거 이렇게 풀어봅니다. 공기 커패시터가 있는데 두 판 사이에 평행 절반 차이고 공기고 여기는 입실론 안 채우는데 아무 입실론 아니야 다 맞기 때문에 여기도 공기를 채우는 겁니다.
입실론 R 1을 채우는 거예요. 여기도 1, 여기도 1이면 안 채운 거랑 똑같죠? 만약에 입실론 R이 1이면은 뭐가 돼야 돼요? 입실론 R이 1이면은 저 C는 C0가 돼야 됩니다. 당연하죠? 여기도 공기니까 봐서 입실론 R에 1을 집어넣어봐요. 1. 1을 딱 집어넣었을 때 C0이 되는 게 뭐 있습니까? 2분의 2니까 없으니까 1 한 번이죠. 이 문제는 사실 보는 순간에 입실론 R이 1이면은 그냥 C0인데 해서 바로 3번을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뭐 계산이 불필요해요. 그래서 문제가 숫자로 안 나오고 이렇게 문자로 주어지면은 사실은 더 쉬워요. 특수값, 이미 알고 있는 값을 딱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건 더 쉽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정전 용량이 20 마이크로페럿인 공기의 평행판 컵필터에 0.1 쿨로의 전해량을 충전하였다. C. 귀찮네. 두 평행판 사이에 비유전율이 10인 유전체를 재웠을 때 유전체 표면에 나타나는 분극 전해량은 얼마인가? 분극 전해량은 간단합니다. 앞에서 했어요. 자, 폴라리제이션은 무슨 단위를 갖는다고 했죠? 1-2R분의 1 D예요. D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라리제이션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QP는 1-R분의 1 Q가 되는 거예요. 요게 얼마입니까? 1-10분의 1 곱하기 얼마예요? 0.1 쿨롱이에요? 곱하기 0.1 쿨롱이 되네. 나머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1-10분의 1은 이게 얼마죠? 0.9인가요? 0.9 곱하기 0.1 쿨롱이다. 그러면 뭐가 답입니까? 0.09가 답이네. 그러니까 폴라리제이션 차지가 폴라리제이션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폴라리제이션이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행극판 사이의 유전율이 각각 입실론1과 입실론2 유전체를 그림과 집어넣었다. 극판 사이에 일정한 전압을 걷을 때 두 유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입실론과 입실론이 크다. 어느 쪽이 크다고 했어요? 힘이 크다는 얘기는 압력이 크다는 얘기,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에너지 밀도가 어느 쪽이 높습니까? 전압을 걸 때 전개를 거는 거예요. 전개를 이게 뭐예요? 전압에다가 길이 곱한 겁니다. 그래서 이 표면에서 에너지 밀도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2 T인데 2분의 1 이 제곱이에요. 즉 2분의 1 입실론 2가 뭡니까? D분의 B 제곱입니다. 요 2가 클수록 입실론이 클수록 압력이 커요. 그러면은 입실론 1이 크니까 입실론 1에서 요쪽으로 압력이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B가 막혔네요. B가 간단히 할 수 있어요. 그 내용만 알면 입실론이 많이 크다. 그러면 입실론 안쪽이 에너지 밀도가 높으니까 압력이 높으니까 당연히 이 방향으로 이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유전체 작용의 힘은 바로 알 수 있다 이겁니다. 힘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힘의 차이는 이렇게 됩니다. 힘의 차이는 에너지 밀도의 차이죠. 2분의 1 입실론 1 마이너스 입실론 2 2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D분의 B 제곱. 만약에 차이를 물어보면 이렇게 되면 되겠죠. 더 크다. 0보다 큰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입실론 1에서 입실론 2로 작용하는 힘이 더 큽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유전율이 E1과 E2인 두 유전체가 경계를 이루어 경계면이구만 평행하게 접하고 있는 경우 유전율이
입실론 1인 영역의 전해와 Q가 존재할 때 경계면이 쓴다. 입실론 1은 매질이고 입실론 2의 매질에 어딘가에 Q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 전하와 Q2인 유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E1이 크면은 E1, E2보다 크면 반발력이 작용합니다. 이게 맞네. 1번입니다. E1, E2보다 크면은 요쪽이 압력이 높아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문제와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쪽으로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힘이 작용한다. F가 E1, E2보다 크면은 반발력이 작용한다. 그렇죠. 힘이 얼마입니까? 힘의 차이가 앞에 적었습니다. 2분의 1, E1 마이너스 E2 제곱이다. 이거 하신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두 종류 유전율 입실론 1, 입실론 2 가진 유전체가 서로 접하고 있다. 입실론 1, 입실론 2 접하고 있어요. 경계면에서 진전하나 존재하지 않을 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경계면에서 이로는 0이에요. 예전에 앞에서 뭐였냐면 연속 조건이 있습니다. E와 E는 접선 성분이 연속이고 E는 D는 수직선 성분 연속이다. 양쪽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속이다. E1, E2는 각 유전체의 전개이고 이쪽이 E1이 있고 E2가 있어요. 이때는 평행 성분, 접선 성분이 같은 겁니다. 같아야 돼요. D1, D2는 각 유전체의 전속 밀도다. 이때 D1의 수선 성분과 D2의 법선 성분이 같다. 이겁니다. 세타1, 세타2는 각각 경계면 법선 벡터가 이투스하다. 이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 하나가 세타1이고 하나가 세타2다. 각은 법선으로 재는 겁니다. 법선으로. 만약 법선부터 아니면 다 바꿔놓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리가 아는 거죠. E는 사인 성분 연속이고 D는 코사인 성분 연속이라는 거죠. 뭐가 맞습니까? E는 사인 성분 연속이고 D는 코사인 성분이고 맞네. 이 두 개네. 그 다음에 기준식이 뭐라고 있어요? 기준식이 입실론 1분의 탄젠 세타 1은 입실론 2분의 탄젠 세타 2다. 사실은 기준식이란 뭡니까? 요 두 식을 한쪽을 나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맞습니까? 이게 맞는 겁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이 두 개가 성립하는 상태에서는 요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이 두 개가 성립하면 자동적으로 이게 나옵니다. 자동적으로 이게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도 없이 답을 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표면에서 연속 조건만 알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자, 전개가 유리에서 공기로 글라스예요. 글라스에서 공기로 입실론 1 여기는 입실론 제로란 얘기네. 위에가 큽니다. 공기로 입사할 때 커요. 입사각 세타1과 굴절각 세타2의 관계와 유리에서의 전개 E1과 공기에서 전개 E2 관계는 얼마냐? 입실론이 크면은 모든 물리량은 이제 크기 때문에 세타1, 세타2입니다. 입실론이 모든 물리량은 다 이 1이 2보다 크면은 다 커요. 그러나 요게 입실론 2입니다. 무엇만 예외입니까? 전개만 예외예요. 전개만. 그래서 세타1과 세타 굴절각이 입실론이 그러면 세타1이 세타2보다 큽니다. 여기 있네요. 세타1이 세타2 더 커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전개만 반대로입니다. E2가 E1보다 큽니다. 이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바로 알 수 있어요. 바로 알 수 있다. 그래서 각이 크면은 실험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각이 어느 한쪽이 크다. 그러면 모든 물리량은
1이 크다. 1이 2보다 크다. 단 전개는 예는 예외가 됩니다. 예외가 돼요. 요것만 제외하고 다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번이나 4번은 자체 모수입니다. 이건 될 수가 없어요. 2, 2번과 1번과 4번은 자체 모순이에요. 그러면은 2번과 3번 중에서 이제 골라야 되는 겁니다. 유리에서 전개 입실론 1, 입실론도 크기 때문에 당연히 세타 1, 세타 2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2, 1, 2는 반대니까 2, 2가 2, 1보다 크죠. 저와 같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전개 2, 전개의 단위가 볼트퍼미터예요. 2가 두 유전체의 경계면에 평행으로 작용하는 경우, 저거 이제 수직입사가 아니고 수평입사입니다. 수평입사예요. 수평입사구나. 수평입사. 베타가 90도인 겁니다. 법선으로부터 재니까 요와 같이 하는 거예요. 경계면에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에너지밀도 압력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에 나왔는데 우선 될 수 없는 거 뭐가 될 수 없습니까? 이 제곱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제곱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요런 건 힘의 단위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 다 빼버립니다. 될 수 없어요. 이거 다 빼버려요.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이에요. 1번에 3번인데 힘은 앞에 2분의 1 있어야죠. 2분의 1이 바로 3번인 알 수 있습니다. 수평입사인 경우는 바로 2가 연속이에요. 2의 수평성분이 2니까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2분의 1, 2제곱, 입실론 1 마이너스 입실론 2. 경계면에서 다이면 작용하는 만큼은 양쪽의 차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평행판 커패시터에 어떤 유전체를 넣었을 때 전송 밀도가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쿨롱 퍼 제곱미터였다. 단위 체력당 정전 에너지가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줄 퍼 제곱미터였다. 이 유전체의 유전율은 얼마인가? 간단하죠. 얼마, D를 준 거예요. D로. 그 다음에, 최적당 U를 준 겁니다. U가 얼마죠? U가 2분의 2 다 D인데, 2뮤분의, 뮤가 아니죠. 입실론분의 D 제곱이다. 알 수 있습니다. 2로 물어보요. D로 뭐, 유전출, 2 물어본 거예요. 2가 얼마냐면, 2U분의 D 제곱이다. 그러니까, 4.8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2 곱하기 6 얼마예요?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그럼 벌써 보이네. 그러면은 4.8의 제곱 2 곱하기 5.3 곱하기 10의 몇 승입니까? 마이너스 11승이다. 요 값이 10의 마이너스 41승이네. 그럼 앞에만 계산합니다. 4.8 제곱 나누기 2 곱하기 5.3. 그럼 5이 15보다 좀 작고 2, 5, 10보다 좀 크고 그러면 2점 얼마 나오겠네요. 바로 이겁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다. 에너지 개념 알면은 바로 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극판의 면적이 S다. 단면적이 S구나.
평행판 커패시터의 유전율이 각각 입실론하는 4. 이게 4입니다. 입실론이 4고, 입실론이 유전수가 2예요. 채우고 AB 양단의 B볼트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입실론과 입실론수 유전지 내부의 전개의 색이 E1, E2 관계식이 어디 말이냐. 수직입사입니다. 수직을 입사해요. 시그마는 면제란 면적이다. 수직입사는 뭐가 같아야 돼요? D1은 D2가 같아야 되죠. 그러면은 입실론 1, E1은 입실론 2, E2가 되겠네. 입실론 1이 얼마예요? 4. 4, E1은 E2. 맞겠습니다. 이게 되다. 그죠? 알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 저 1분도 안 걸리는 문제들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뭐, S라든가 B, 이런 건 이제 쓸모가 없는 건데, 그냥 문제 주는 겁니다. 관계없어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간격이 D이고 면적이 S인 평행판 커패시터의 전극 사이에 유전율이 입실론 유전체를 놓고 전극 간에 B볼트 전압을 가했을 때 이 커패시터의 전극판을 떼어내는 데 필요한 힘의 크기는, 자, 힘 물어봤으면은 보나마나 에너지 밀도입니다. 뭐 볼 필요 없어요. 힘의 크기가 얼마냐? 얼마입니까? 힘의 크기가 B볼트인데 간격이에요. 그러면 전개 나왔네. 볼트 퍼 미터입니다.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힘이라는 것은 압력의 면적 곱하니까 F는 에너지 밀도 곱하기 면적이에요. 에너지 밀도가 얼마입니까? 2분의 1 입실론의 2제곱 S. 그래서 2분의 1 입실론, 이가 뭡니까? D분의 B의 제곱 S다. 몇 번이 맞습니까? 4번이죠. 4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압력이니까 바로 알 수. 그리고 우리가 요 밀도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요것만 알면은 바로 요거밖에 없습니다. 단위가 힘이 덜라면 B 제곱이 돼야 돼요. 제곱이. 일단 이런 건 답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힘 밀도인데 거기다 면적을 곱해야 힘이 되니까 S가 위로 가야 됩니다. S가 위로 가요. 요 밑에 있는 건 다 안 되는 거죠. 요 밑에 있는 건 다 틀린 겁니다. 요것만 단위만 체크해도 바로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주 보는 순간에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고 보면은 전자기 에너지 보존 법칙, 포인팅 벡터와 에너지 밀도가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아는 사람한테는 아주 그냥 보너스 같은 문제가 됩니다.